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저번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가능성 1, 그다음에 가능성 2. 그리고 이제 어제 방송에서는 가능성 1로 가는 게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동평균선 5일선을 타고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여기에 21선과 만나게 돼요.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가게 되면 21선과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약 파란선의 박스 구간까지 눌림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갔다가 뭐 떨어지던지 추가 하락이 온다면 이렇게 1번의 가능성을 갈 거고, 그 다음에 2번 이제 추가 하락이 아니고 떨어졌다가 그냥 조정만 갔다가 올라가는 가능성이 한 2번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일단 여기서보다는 여기까지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서야 이제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아니고 아예 뚫지를 못하고 저항을 받고 이렇게 떨어진다면,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RSI가 상승 다이버전스를 형성을 하거든요.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고 보조지표의 저점은 오르는, 그게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인데, 이렇게 이제 다이버전스가 뜨기 때문에 이게 일봉상으로 뜨잖아요. 날봉.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다이버가 뜨기 때문에, 그럼 또 수렴으로도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A, B, C, D, E가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럼 그거대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가능성을 볼 때 2번과 1번으로 처음 보되 1번을 가게 되면 요 구간을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 반등 이후에 이렇게 가는지 아니면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가는지 여기에 대한 이 구조를 이해를 하시고 천천히 명절을 지새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이 그럼 정말 끝났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계속 거래소 물량은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이나 그 다음에 여러 주류의 기관들이나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움직임, 그런 게 있고, 항상 이제 개미들과 트레이더들만 시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쪽의 한 명인데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차트상은 굉장히 위험한 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의 관점을 조금 더 높게 본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나는 이제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는 그냥 투자자의 관점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을 온체인이나 이런 부분을 좀 챙기면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게 손실이죠. 토탈에서 공급에서 손실된 거. 그게 지금 여기까지 찍었어요. 저점에서 31,000인가 거기 갈 때 여기까지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쭉 그어보면, 그쵸? 여기일 수도 있고요. 지금 구간이 아니면 요 원절이죠. 여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저점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남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 번 남았다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면 정말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는 정말 유의미한 저점을 형성을 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까지 기다리느냐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현재 닷컴 버블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나스닥 닷컴 버블 때 보시면 1997년도에서 99년에 이뤄지는 그 모습과 지금 비트코인의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다. 그럼 여기서 더 빠지거나 해도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동력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프랙탈적인 관점이에요. 유사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또 보여주는데요.
닷컴 버블의 형태가 이렇게 되고 있고, 이거는 그 다음에 급격하게 오르는 차트가 됐었다 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아, 이게 정말 시장이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상승을 위한 저점 다지기와 그 다음에 물량 매집을 하기 위한 의도적인 하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막상 지금 비트코인 역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 물량이 고래 쪽으로 더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큰 손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제 3등 고래는 여러분들 이제 너무 유명해서 계속 설명 안 해도 될 정도인데 계속 사고 있어요. 최근에 판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판 게 14일 12월 14일 11월 9일일 정도로 그냥 엄청난 맥시멀리스트 급인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요 지갑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돼요. 12등. 얘가 원래 12등이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까지 엄청 샀다가 쭉 팔았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날짜가 12월 25일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12월 18일, 그 다음에 10위까지 물량을 올렸을 때는 12월 10일 정도였어요. 12월 10일, 18일 이거 한번 보게 되면은, 자 12월 10일과 18일을 한번 볼게요. 10일, 18일.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여기서 저도 이때 좀 착각을 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올라갈 것으로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가 막히게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쭉 빠진 건데, 아니죠. 여기 헝다 이슈가 돼서 올라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봤는데 이러고 다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얘가 계속 들고 있다가 그 다음에 쭉 던졌는데 그 다음에 다시 매집을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원래 개미를 털고 끝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 지갑이 정말 뭔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 얘가 또 지갑에서 물량을 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 얘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가격을 움직이는 것에 뭔가 관련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한테 옮겨놔요. 바이낸스 콜드월렛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지금 얘가 지금 18,000개를, 그쵸? 바이낸스 콜드월렛에다 입금을 시켜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 압박이 올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요걸 봤을 때 아, 얘는 바이낸스 콜드월렛으로 보냈다면 이게 아직 핫월렛이 아니라 가격 반영이 이미 끝난 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봐야 돼요. 얘가 지금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얘가 지금 거래소에 입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좀 봐야 되고, 원래 얘가 12등까지 올랐었는데 여기서 다시 바이낸스 핫월렛으로 보내놨잖아요. 27,000개를 거기서 18,000개 27,000개 중에 18,000개를 보내놨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후에 그걸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아마 또 있을 거예요. 많이 이체를 한 게. 그걸 또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 또 있죠? 여기 또 바이낸스 콜드월렛으로 보내놨죠. 그쵸? 그럼 이 지갑은 바이낸스와 관련이 있는 지갑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면, 얘가 보낸 게 약 한 2만 개를 보낸 거죠. 2만 개 넘게 보냈죠. 18,528개. 그 다음에 11,000개를 보냈으니까 약 29,000개 정도를 보낸 거예요. 콜드월렛으로. 그쵸? 그러면 이걸 보면 돼요. 이제 입금을 한 거에서 바이낸스를 본 다음에 블럭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체가 됐거든요. 이때. 자, 이게 몇 시지 한번 보게 되면은 1시 1월 30일 13시가 나오죠. 1월 30일 13시. 근데 여기는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블록 갱신이 아직 커리트 컨트에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 지갑 자체가 원래 바이낸스에 속해 있는 지갑인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의 유지 물량은 같다라는 건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일단 요거를 좀 주의 깊게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부 지갑 간 이동일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축적의 무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걸로 또 보게 되면 약세 추세의 징후를 보여준다, 순 미실현 손익을 살펴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약세 추세를 나왔을 때도 얘가 지금 여기가 초록 색깔을 가면, 그러면 이제 2018년도 12월이랑 그 다음에 2020년 3월에 저점에 준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오는데, 아직 녹색을 안 찍어서 하락이 남았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이거는 상승을 가기 위한 이 저점 다지기가 끝났다라고 보는 분들은 여기서 저점은 형성이 되고 수렴의 형태나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하락장에서 고래랑 장기 보유자들은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1.3%, 1.03% 이상 보유량을 늘렸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지갑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장기 투자자 비율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터키에서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여기서 통계청장은 경질할 정도로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비트코인은 떠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흥국들로 점점 전이가 될 건데,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수요가 더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도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보고 있고, 지금 러시아도 지금 안 한다, 금지한다 그래놓고 이제 갑자기 규제 로드맵을 한대요. 그래서 규제를 하겠대요, 암호화폐를 이제 제도권으로 인정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도 지금 다 각국 정부들도 암호화폐를 이제 금지가 아닌 규제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중국이 금지를 풀고 규제를 하느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훨씬 더 긍정적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약세장이라는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무언가는 생겨나고 있고 유출이 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망했다, 뭐 이 블록체인 시장을 떠나겠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거는 한 번 더 남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